드래프트 리스크 재해석, 부상 이력 투수의 가치 평가와 구단별 선택의 구조적 차이. 들어가며 리스크라는 이름의 기회비용.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의사결정의 장이다. 구단마다 보유한 스카우팅 데이터가 다르고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의 방향이 갈린다. 특히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를 두고 구단들이 내리는 판단은 단순한 의학적 소견의 차이를 넘어 조직 철학과 리스크 허용 범위의 문제로 귀결된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경기양공고 출신 우한 투수 양우진이 전체 8순위로 지명된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드래프트 전 사전평가에서 전체 3순위 이내 지명이 거론되던 선수가 6팀의 연속 패스를 거친 끝에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이다. 이 선택의 배경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을 넘어 KBO 드래프트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피로골절이라는 변수, 의학적 사실과 구단의 해석 사이. 우측 팔꿈치 피로골절은 투수에게 있어 단순한 부상이 아니다. 반복적인 투구 동작에서 발생하는 뼈의 미세 손상이 누적된 결과로 특히 고교 시절 혹사에 가까운 투구 부담을 지는 투수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문제는 이 진단이 회복 가능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발 가능성의 문제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수의 드래프트 순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의학적으로 피로골절은 완전 골절과 달리 적절한 휴식과 재활로 회복이 그러나 프로 스카우팅의 관점에서는 회복됐는가 보다 왜 발생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고교 시절 과도한 투구수가 원인이라면 그 투수의 골격과 근육 구조가 반복적인 프로 수준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붙는다. 6팀이 연속으로 패스한 것은 이 의구심이 충분히 불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LG의 선택은 부상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 고교 혹사로 판단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 가능한 리스크로 재분류했음을 시사한다.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의 문제는 지금 당장 판가름할 수 없으며 양우진의 중장기적인 커리어가 결국 그 답을 내릴 것이다. 과거 사례들과의 비교, 부상 이력 투수의 드래프트 순위 낙폭, KBO뿐 아니라 MLB에서도 부상 이력에 따른 드래프트 순위 하락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낙폭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며 지나친 리스크 회피가 오히려 구단의 전력 보강에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MLB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2012년 드래프트에서 텍사스 레인저스가 1라운드 지명한 루카스 하렐은 팔꿈치 부상 이력으로 인해 사전 예상보다 낮은 순번에 지명됐지만 이후 빠르게 메이저리그에 안착했다. 반대로 2019년 드래프트에서 일부 구단이 리스크를 이유로 패스한 투수들이 다른 구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사례들은 부상 이력 자체보다 관리 능력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는 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 KBO 내에서도 유사한 패턴은 존재한다. 드래프트 전 평가에서 상위권을 달리다가 메디컬 테스트 혹은 부상 이력으로 인해 순위가 급락한 투수들이 체계적인 관리 하에서 본래의 기량을 발휘한 경우는 적지 않다. 다만 이 비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투수의 유형, 부상 부위와 정도, 당시의 재활 수준, 그리고 각 구단의 육성 철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성공, 실패의 이분법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우진의 경우 190cm, 98kg의 큰 체격에서 150km를 상회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파워 투수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을 선정할 때 체격과 구위 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형 체구의 강속구 투수는 일반적으로 높은 잠재력과 함께 관절에 가해지는 물리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양면성을 내포한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슬더나 팔꿈치 부상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LG의 선택과 2년 연속 줍줍 흐름의 의미. LG 트윈스는 이번 양우진 지명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전력을 보강한 전례가 있다.
전년도 드래프트에서도 다른 팀들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특정 선수를 선택해 대형 신인을 연속으로 확보했다는 평가가 구단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구단의 스카우팅 철학, 위료 스태프의 평가 기준, 그리고 부상 선수에 대한 재활 자신감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물이다. 흥미로운 것은 2군 코치진의 반응이다. 마운드에서 양호진의 구위를 직접 목격한 코치가 현장의 시각에서도 이 선수가 단순한 관리형 신인이 아니라 즉각적인 잠재력을 갖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3월 기준 피칭 페이스가 80% 이상에 도달했다는 보고는 부상 회복 속도 면에서도 낙관적인 신호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 시범 기간 중 혹은 2군 훈련에서의 인상은 실전과 다를 수 있다. 특히 부상 후 복귀 과정에서의 구위는 컨디션과 훈련 강도에 따라 시기별로 편차가 발생하며 150km의 속구 역시 지속성과 피로 축적에 대한 검증이 시즌을 거치며 이루어져야 한다. 염경엽 감독의 로드맵, 단계적 빌드업의 타당성. 염경엽 감독이 제시한 양호진의 시즌 운용 계획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반기는 2군에서 빌드업을 마치고 후반기에 1군 롱리리프 혹은 선발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 뒤 내년 시즌에는 본격적인 선발 투수로 기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부상 이력 투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조화된 접근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교 에이스 출신 강속구 투수를 프로 1년차에 무리하게 선발로 기용했다가 재부상 혹은 성장 저해로 이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수 존재한다. KBO에서도 일부 구단들이 기대주 투수를 조급하게 1군에 올린 결과 이닝 제한이나 부상 관리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맥락에서 LG의 접근법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장기 지향적인 운용 철학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로드맵이 차질 없이 실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팀의 선발 로테이션 상황, 혹은 예상치 못한 부상의 재발 등 변수가 많다. 또한 투수수 제한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체계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실전 감각의 유지와 경쟁적 환경 노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인성과 태도, 정량화할 수 없는 변수의 중요성, 스카우팅 단계에서 거만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대목은 흥미롭다. 이는 드래프트 전 주요 지명 후보로 거론되던 선수 특유의 자기인식 문제를 구단이 선제적으로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고교 시절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받은 선수들이 프로 입단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적 한계보다 정신적 태도나 팀 문화 적응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양호진이 현장 코치진으로부터 인성과 훈련 태도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평가 역시 지금 이 시점의 단면적 인상이라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1군 무대라는 훨씬 치열한 경쟁과 기대치 속에서도 동일한 태도가 유지되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마치며 판단이 유보되어야 할 이유. 드래프트 리스크 재해석의 최종 결론은 아직 미완이다. 양호진의 사례는 지금 이 순간 LG 구단의 판단이 옳은 방향이었음을 시사하는 여러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상 이력 투수 선발에서의 실패 사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만큼이나 많으며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를 낳는 변수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이 KBO 드래프트 문화에 던지는 질문은 의미 있다. 구단들이 부상 이력을 판단할 때 의학적 소견의 신뢰도와 내부 재활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가 장기적인 전력 구축의 기회비용이 되는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어느 구단의 판단 체계가 더 정교한가의 문제는 양호진 한 선수의 커리어를 넘어 KBO 10개 구단 모두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로 읽힐 수 있다.